지주석을 우리 러시아에 국빈 초대하기로 이런 내용이 러시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매체에서 나온 또 재밌는 내용은 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 중국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있어요. 거기 훈춘 지역이 있습니다. 훈춘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국이 접경지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해 연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회담 중에 지주석을 우리 러시아에 국빈 초대하기로 이런 내용이 러시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 걸 봐서는 중국 정부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북한 매체에서 나온 또 재밌는 내용은 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첫 번째 기사, 시진핑 내년봄 러시아 국빈 방문 미, 중 지켜보고 있다. 이 기사가 지금 머니터드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러시아에서는 국빈 방문하는 걸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이 요청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지주석한테 올해 3월 달에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국빈 방문해 이런 요청한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지주석이 확실하게 3월에 국빈 방문하냐는 아직도 중국 정부의 고민이 남겼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볼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는 장기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푸틴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전쟁할 때는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원칙이었다면 지금은 푸틴 대통령의 전략은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길게 이걸 갖고 가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금 봄에 러시아로 국빈 방문하냐 이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쪽이 좀 유리하게 전쟁 상황이 연출이 되면 방문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러시아에 불리하게 전쟁 상황이 가면 지주석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빈 방문이 꼭 간다는 보장은 없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지금 믿었던 중인도 거리두기 내부 엘리트들과 의견 차도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사실 유엔에서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적어도 중국은 확실하게 입장 지지를 해줄 거를 항상 요구했지만 중국은 늘 확실하게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않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다 관계를 정상화 계속 하고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쪽에 서 있지 않고 평화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의 국토 완전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푸틴은 중국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도 아직 그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매체에서 나온 시진핑, 푸틴이 김정은의 신년 연하장을 보내고 또 쿠바도 여기 미겔 디아스카닐 쿠바 대통령이 지금 축전을 보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 이런 제3세계에 서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핵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만약에 서방에 나토가 있다면 여기 중국 위주로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거든요. SCO라고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이 상하이 협력기구가 어쩌면 나토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협력기구에 들어간 나라들 간의 군사협력 강화가 앞으로 보여질 거고요. 이번에 시진핑과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협력 강화예요. 두 번째는 경제협력입니다. 여기서 군사협력 강화라는 표현이 확실히 나왔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일단은 푸틴이 요청한 건 이거예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가 10개월 넘게 진행이 되면서 러시아는 지금 있는 무기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막 북한에서도 사오고 막 이러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중국 시진핑한테 첨단 무기 지원을 요청했고요. 특히 드론 같은 거. 왜냐면 중국 드론이 세계 1위거든요. 이 중국 드론은 군사용도 세계 1위고요. 민간용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하고 이란이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란에서 그때 썼던 드론이 미국 거도 중국 거였고요. 이란 거도 중국 드론이었어요. 그처럼 중국 드론이 세계 최고인데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드론을 포함해서 군사용 드론을 포함해서 최첨단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응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군사 협력은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군사 협력 강화는 이런 공개적으로 첨단 무기를 러시아에 판매하는 거는 이제 유엔의 중요한 의제국으로서 힘든 것 같고요. 단지 공동으로 군사훈련 한다든가, 연합으로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기 판매나 이런 거는 중국도 유엔의 상원 국가이기 때문에 제 보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푸틴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군사협력 강화를 중국 정부는 상해협력기구 차원에서 여기에는 다자간 체제잖아요. 인도도 들어와 있거든요. 다자간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정부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 또 국제 위상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해협력기구 틀 안에서 군사협력 강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같은 거라든가, 우주공간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핵, 이런 면에서 협력 개발,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얘기하고 있다. 군사협력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협력입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있어요. 거기 훈춘 지역이 있습니다. 훈춘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국이 접경지대입니다. 거기 가면은 3국이 다 동시에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훈춘이라는 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3국이 인접한 지역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변경선을 길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맞대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원동 지역, 러시아 원동 지역을 이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경제협력 강화를 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원동 지역이 면적이 686제곱킬로미터예요. 굉장히 엄청 크죠.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원동 지역을 이번에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중국이 경제협력 개발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1,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미국 주체로 하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미국 주체로 하는 나토 군사협력기구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같이 잡는 거는 둘 다 군사 강국입니다. 핵 둘 다 보유국이고요. 우주 둘 다 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강국이 군사를 협력한다는 거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나토라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첫째. 두 번째, 경제 협력을 하면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면 사실 러시아가 원하는 걸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경제 협력과 군사 협력을 다 해주는데 경제 협력에 포커스 맞추면 중국은 큰 시장이 있어요. 14억 인구라는 1인당 GDP가 12,000달러인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뭐 팔든 중국이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러시아는 경공업이 발전 못했어요. 군사업은 발전했는데 경공업 이런 제조업이 발전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개발이라든가 아까 원동 지역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공업 제품, 제조업, 기술, 인재 중국이 다 갖고 있어요. 중국이 다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어요. 자본도 있어요. 그래서 원동 지역을 1,600억 달러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하면 또 중요한 거는 여기가 동북아잖아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와 인접해 있어요. 그게 어디죠? 한국, 일본, 중국. 여기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중들 세 나라가 다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도 밀집되어 있고 시장이 크죠. 그리고 군사도 강국이고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에 기록된 모든 제조업, 분류 체계를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산업 생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 인재, 부품, 제조업 생태계 다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또 러시아는 기술, 인재까지 있어요. 협력하면은 시장도 주변이 가장 큰 시장들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동 지역 개발이 성공적이고 이쪽 지역이 굉장히 개발에 성공한다면 북한도 앞으로 엄청 발전할 수가 있어요. 북한도. 그러면 중국 동북지역, 옛날 만주 지역이죠.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원동지역, 북한이 다 잘 살게 되면 여기가 가장 큰 세계 경제 허브가 되고 시장도 엄청 크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시장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유럽은 원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엄청 큰 시장으로 성장하면 유럽은 이쪽에 경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분리라는 건 뭐냐면 이념적인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 좀 더 이쪽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 지금 유럽하고 미국은 끈끈하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경제라는 이 문제 앞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 유럽이 더 올 수가 있고 원동지역 개발 이쪽이 동북아가 엄청 커지면 더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러시아 또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반도 운명과 그리고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래 국제 질서의 판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시진핑이 봄에 푸틴을 방문하는지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어떤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